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84A를 갖다가 500세대를 조합원 물량으로 배정을 했는데, 조합원 신청하신 분이 520명이었죠. 그죠? 그러면 20명은 탈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로 잘라낸다고 했습니까? 권리가액. 권리가액, 감정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잘라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은 권리가액에 이제 만약에 해가 잘렸어요. 그러면 분양을 못 받습니까? 분양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평수를 신청하는 겁니다. 다른 평수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이제 철거했죠? 이제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나면 이제 뭐 한다? 동, 호, 추첨합니다. 누구 먼저 합니까? 조합은 먼저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합원한테 먼저 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관리처분계 그 책자 같은 거 보시면요. 책자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25층짜리 아파트다. 1라인하고 2라인이다. 그러면, 뭐, 층수를 자르기 나름인데, 여기서 만약에 4층부터 했다. 그 다음에 25층, 23층까지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다릅니다. 다 조금마다 다른데, 표시가 이렇게 돼요.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요.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조합원 물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조합원 물량이다 이 말입니다. 조합원들한테 요 중에서 추첨으로 공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다. 요거는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 하느냐면, 이거 뭐 아까 추첨하겠죠? 추첨합니다. 추첨을 하는데, 추첨을 할 때 전자 방식으로 하거든요. 전자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강당에 모여가지고, 전한 보는 앞에서 엔터키를 그 앞에 커다란 화면을 띄워놔요. 띄워놓고, 엔터키를 갖다 탁 치죠. 그럼 드르륵 이러면서 이제 좀 명단이 쭉 이래 빠져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되고 나면 추첨해가지고 추첨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리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가 원하는 로얄호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호수가 배정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401호가 된 겁니다. 401호가. 그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뭘 주장할 거냐면, 이게 전자방식의 추첨 결과를 믿지를 못하겠다. 라고 뭐 이의를 제기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뽑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뽑기 해가지고, 103동 2302호 이래가지고, 와! 이라고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자방식으로 말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추첨하면서 여러분들, 부정하게 추첨하는 경우가 옛날에 영화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친구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장동건이하고 그 요성이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상곤이 형님이, 상곤이 형님 압니까? 상곤이? 장동건이가 모시는 그 보스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샷인가? 아파트 샷이 그 시공권을 따는데, 이제 그 뭐 건설 업체들끼리 이제 순서가 있었나 봐.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동건이가 감금을 해버리죠. 못 나오게. 그래가 차점자가 이제 누가 되냐면 이제 상군 형님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이 있어요. 통이. 영화 안 봤어요? 통이 있다니까. 통에 뭐가 들어있냐면 탁구공이 들어가 있어요. 탁구공에 뭐 쓰여져 있겠죠. 싹 이렇게 섞어 놓는다고. 그 냉장고에 가가지고요. 탁구공을 또 가져오는 거야. 냉장고에 가서 탁구공 가져왔죠? 여기 붙는다고. 여기 같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죠? 근데 냉장고에 탁구공을 부었잖아. 그래서 상공님이 요거 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는다고. 근데 알아 몰라. 그렇죠. 냉장고에서 이었잖아. 왜 앉잖아. 제일 차가운 걸 준다. 오, 내가 됐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부정비리가 많았고, 추첨이 좀
비리가 많다는 게 희한하게도요. 조합장은 항상 로얄동, 로얄호로 되죠. 조합장. 희한하게. 추첨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하고 나면 문제가 많은데 이게 진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문제되는 거는요, 한강뷰입니다. 한강뷰. 이거 이제 실제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한강뷰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합을 설립할 때 지금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각 동에서는 과반수입니다. 각 동. 101동에서 과반수가 동의하고 전체에서 75%, 4분의 3이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는요,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각 동에서 3분의 2였어요. 3분의 2.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전체는 4분의 3이고 75% 똑같았는데, 각 동이 지금은 과반수인데 옛날에 3분의 2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도 그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강뷰를 보는 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동에서 반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동의했는데, 그죠? 103동이 반대인 거야. 103동에서 3분의 2가 안 나온 거야. 그럼 재건축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실제로 무산된 적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지. 무산은 안 되겠지. 어차피 노후 불량 정도가 계속 심해지니까 하긴 할 건데 사업이 자꾸 무산되는 거지. 근데 이제 103동의 요구 조건이 뭐냐? 야, 재건축 하는 건 좋은데 해가지고 이거 할까, 이거? 나는 한강을 보고 사는데 내 당첨 안 되면 나는 안 해. 안 해.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이 그 한강을 기존 재건축해지는 한강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추첨했는데 한강을 못 봐. 그래서 나는 싫대. 그럼 그 말이 여러분 재건축은 사익을 추구하는 데인데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공익이 아닙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나요? 억지를 부리고 있나요? 그건 가치 판단입니다.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가치 판단인데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의 특히 강남권에서 한강을 보고 안 보고는요 가격 차이가 거의 3억에서 5억 정도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웬만한 데 아파트 한 채 값이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한강을 못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추첨은 복불복인데 복불복인데 여기서도 지금 401호 당첨된 사람하고 2001호 당첨된 사람이 권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2001호는 프리미엄이 1억은 붙을 거고, 여기는 프리미엄이 작을 거고, 뭐 그러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불복인데, 한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안 해주는 것이. 물론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감정할 때 감정가는 좀 많이 나오는 거는 맞겠죠. 그죠? 맞겠죠. 맞는데,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재건축이 된 이후에도 난 한강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무산되고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정관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한강을 보는 동만 따로 떼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한강을 보는 동이 있어 없어? 있어. 그 동에서 그들을 먼저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섞어가지고 나머지를 추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첨 방식을 바꾼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한강을 보는 103동 주민들이 상당히 단계를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저는 그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만 그러느냐. 부산에 가면 남천 삼익빛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광안대교 지나가 보셨나요? 광안대교를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이렇게 지나가서 다 지나가면 여기가 이제 요트장이 있을 겁니다. 여기 요트장이 있거든요. 요트장이 있고 여기에 서 있는 게 아이파크가 서 있어요. (70몇 층짜리) 아이파크가 서 있는데 보셨나요?
그죠? 이 강한대교를 이렇게 지나도 요 건너편에 10층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남천 3위 빛입니다. 이 재건축을 하거든요.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신기가 지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강뷰가 있거든요. 한강뷰가. 그러니까 남천동에 있고 사익빛이고 바로 광안대교를 보고 불꽃축제나 뭐 이런 거 보면 바로 뭐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죠? 치맥하면서 볼 수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매일 바다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바다를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있죠.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을 계속 하는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 위에 이제 해결된 거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추첨을 놓고 우리가 한강 내지는 오션뷰 요 바다를 보는 그런 뷰가 이제 좋고 안 좋고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되고 추첨 속에서 그런 문제가 실제로 제기되고 있고 그런 단지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첨이 되고 나서 이제 동호가 이제 확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죠?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동호 추첨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뭡니까? 그죠? 1번 분양하죠. 1번 분양합니다. 이때 이제 그 정비구역에 두 가지 종류의 물건이 있어요. 두 개의 물건이 다닙니다. 하나는 조합원 물건, 입주권. 하나는 일반 분양 물건, 분양권. 두 개의 물건이 다녀요. 이게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뭐 경매하고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매매로 취득하든지 뭐 할 때 분양권하고 입주권 두 개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요 일반 분양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분양권.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입주권. 요래 되는 겁니다. 그죠? 어느 게 처음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까? 입주권이 많이 들어가죠. 입주권은 여러분들 그 토지를 사야 되잖아요. 조합은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금이 초기 투입 자금이 많습니다. 근데 분양권은 계약금 10%만 주고 피 주고 그냥 사버리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투자할 주고 아닐 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때 우리가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호 추첨하고 조합원한테 주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하고 이제 다 끝냈어.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겠죠. 언젠가는 완공이 돼야 안 돼요? 완공이 돼요. 그러면 드디어 뭘 한다면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준공 인가를 받고 대지 확정 청약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뭘 하냐면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한다는 사실을 고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소유권 변동이 생겨버립니다. 다음날 플러스 1일이죠. 플러스 1일 소유권 변동이 생겨버리고 물권 변동이 됐잖아요. 그죠? 물권 변동이 됐으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소유권을 등기해야지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에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지자체 공보에다가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한 날에 그 다음날 물권 변동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이전 고시를 오늘 했죠. 그러면 내일 내가 소유자가 됩니다. 내일 소유자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엄마 아파트를 재건축해 가지고 레미안을 지었거든요. 레미안을 지었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오늘 일어났어. 그럼 엄마 아파트 재건축한 레미안은 제가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음 날 내일부터 법적으로 맞죠? 법적으로 소유자 맞잖아. 그죠? 법적으로 소유자가 맞다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자가 맞으니까 은행 가가지고 대출 신청을 했거든요. 대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여줘 이랍니다. 네가 소유자가 맞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등기하는 거야.